장군님 최근에 예. 여성들이 병역을 필해야만 경찰, 소방공무원, 뭐 혹은 교정공무원, 해양경찰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예. 남녀 가리지 않고 군대를 갔다 와야 경찰, 소방, 해양경찰, 교정직렬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사안은 고려하지 않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 있어서 한 번쯤은 같이 고민해봐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이 병으로 군대를 간다는 전제하에 군필한 여성만 경찰, 소방공무원, 그 다음에 뭐 해양경찰, 교정직 공무원을 할 수 있다 그러는 것은 전체 여성에게는 취업할 수 있는 선택의 문이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굳이 왜 경찰, 소방, 해양경찰, 교정직 이 네 개만 남녀 구분 없이 군필한 사람에게 우대를 하겠다 그러는 것인지 군생활 오래 한 제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경찰 포함해갖고 언급된 4개 직렬의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몸을 많이 쓰는 어떤 신체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군대에 있는 어떤 장병들이, 특히 병사들이 뭐 몸으로만 때우는 그런 집단으로 살짝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경찰, 소방, 해양경찰, 교정직렬만 군필자들에게 남자든 여자든 우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공무원들도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좀 유치원의 느낌이, 저분들 기분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유치원 아이들 무슨 뭐 놀이하는 것 같은, 저거는 아니지. 사실 이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뭐 경우가 다 저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영상이라든지 실제 사건 현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은 신체적 여건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이 처음에 뽑을 때 남녀 체력검정 기준이 좀 달랐었는데 경찰은 2026년부터, 소방공무원은 2027년부터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은 기준을 정해서 뽑을 계획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단지 거기서 우려되는 것은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들이 이제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이제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던데, 진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향 평준화가 되지 않도록 선발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도 생도들 유교 훈련하는 데를 제가 갔는데, 가보니까 남생도가 절벽을 오를 때는 쉽게 얘기하면은 외줄이 내려왔었는데, 근데 여생도가 올라갈 때는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줄 사다리가.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유격대장 왈, 여생도는 팔림이 약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훈련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제가 생도대장 할 때는 이것은 아니지. 전투를 한다 그러면은 남자 소대장이 갈 때, 여자 소대장이 갈 때 각각 외줄과 줄 사다리가 내려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똑같이 외줄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한 건 못하다, 이렇게 현장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하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남녀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우리가 2020년도에 태어난 신생아수가 뭐 23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2040년에 그 갈 병력 자원이 지금같이 남성만 간다 그러면은 11만 명이잖아요. 다 간다 그러면 11만 명. 우리 군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용병이 됐든 뭐가 됐든 채워야 되는데, 그런 어떤 군대 병력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기존의 우리 여성 인력을 군에 조금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여성이 지금처럼 간부가 아니라 병으로 우리가 모병제를 일부 만들어서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병으로 와서 18개월 복무하고 나면은 고생했으니까 어떤 그 언급됐던 뭐 경찰 뭐 이런 직위에 조금 메리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남자들이 좀 섭섭해질 수 있는데 여성 인력이 최초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부족한 병력 자원을 여성들이 좀 같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성 인력이 점차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지금 또 많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과거 위원이라 그래서 남성 군필자들에 대한 가산점이 없어졌는데 향후에 여성 인력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남자든 여자든 구분 없이 군대를 병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똑같이 메리트를 주는 쪽으로 가면은 공평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군대 내에서 여성 병력이 역할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성을 모병제를 해갖고 여성만 모병제를 해갖고 뭐 최일선에 배치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울 테니까 여러 가지 뭐 숙소 문제라든지 위생 문제라든지 등등등 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지원하는 부대라든지 후방에 있는 부대들 중에 여성들로 특화시켜갖고 잘할 수 있는 직책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직위에 여성들을 좀 쓰고 또 그런 직위에 있는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어쨌든 남자가 여자보다는 신체적으로 강건한 거는 맞는 거니까 조금 더 힘든 그런 부대로 가서 근무하면 어떻게 했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부 여성 간부들 중에 이런저런 사유를 해갖고 좀 힘든 일을 뭐 마다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에 병까지 여군이 생긴다 그러면은 살짝 그 어떤 경쟁도 좀 될 수 있고 같은 부대에 있다 그러면은 병도 저렇게 하는데 간부인 내가 또 잘해야지 이런 어떤 그 서로 경쟁하는 그 좋은 효과도 있을 것 같네. 대신에 이제 부대 지휘관은 사실은 지금 또 여성 간부가 한 명이 대대급에 온다 그러면은 대대 비상이야 비상. 왜? 사실 따로 생활 공간을 다 만들어 줘야 되거든. 근데 이제 여성까지 병으로까지 여성이 온다 그러면은 아마 보다 많은 게 이제 투자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런 걸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많죠. 또 출산해서 육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안 하게 되고 저출산으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과거처럼 우리가 출산율이 높다 그러면은 이런 언급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는 걸 이제 모든 국민이 인식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구도 이걸 드러내놓고 토의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여성도 군의 병사로 간부가 아닌 병사로 활용을 하고 뭔가 메리트를 주자고 이야기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떠나갖고 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거냐. 병력 자원 분명히 팍팍팍 줄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우리나라가 진짜 지키지 못해서 소멸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이렇게 나온 김에 정치적인 유불 이런 걸 떠나갖고 진짜 앞으로 우리의 군대를 어떻게 유지해갖고 대한민국을 잘 지킬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여성 징병이 됐든 모병이 됐든 용병이 됐든 뭐가 됐든 가능한 방법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진짜 정치인들이라든지 당사자들이 큰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갖고 대한민국이 계속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